중국 당국이 이 해외의 여론 조작을 위해서 X, 그러니까 옛 트위터 계정을 이용한 여론 공작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활용 중인 정황이 포착돼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중국 당국의 여론 공작 사실에 대해서 추정은 해왔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일본 정보 당국도 집중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여론 공작 본색에 대해서 Y타임즈가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중국 정부와 거래 관계에 있는 상하이 소재 IT 기업인 이 안순 정보 기반 유한 회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X, 그러니까 이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서 여론 공작 시스템 기밀 문건을 입수해서 진본으로 판단해서 일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대외 여론 공작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어서 20페이지 안팎의 이 문서는 2월 중순 이 회사의 다른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약 580여 개 파일과 함께 IT 기술자들이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소스 서비스 GitHub에 올라온 것을 포착했다 그러면서 이 공개된 해당 문건 표제는 중국어로 트위터 여론 유도 통제 시스템 제품 소개 자료, 이런 제목과 함께 2022년 제1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또 이 문서에서 시스템의 목적이 중국 국외의 여론을 감시해서 공작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서두에 바람직하지 않은 반동적인 여론을 금지하는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사회의 안정에는 공안기관이 여론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라고 전해서 이 중국 당국이 해외의 여론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X 계정의 악성 주소 URL을 전송해서 클릭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정을 탈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계정 주인이 아니면 외부로부터 열람할 수 없는 다이렉트 메시지, 그러니까 DM을 훔쳐보거나 중국 당국의 의도대로 게시물을 올리는 게 가능해진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에 최근 타인으로부터 탈취됐다고 보여지는 X 계정이 중국어나 일본어로 중국의 반체제 진영을 비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시스템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보 당국이 중국 기업의 시스템 분석에 착수한 것은 자국 내 여론 동향에도 개입한 사례가 누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문제 회사는 2010년에 설립돼 가지고 상하이뿐만 아니라 베이징, 스촨, 장수, 그리고 저장성에 거점을 두고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 회사는 스파이 색출 등의 업무를 하는 중국 국가 안전성의 IT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되었고, 이 외에도 이 국가 전체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공안부나 지방경찰의 공안당국을 파트너로 소개를 했습니다. 또 각 기관에서 받은 감사장도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언급된 홈페이지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현재 폐쇄가 됐습니다. 요미우리는 유출된 580개 파일 중에는 이 회사의 계약장부도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 상대방 대부분이 지방도시 공안당국이었다 그러면서 통신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용 공작 시스템으로 추정되는 제품들을 이 지방 공안 당국에 판매한 기록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해당 회사의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를 했지만 11일 밤까지 답변이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회사의 동향을 2020년부터 주시하고 있는 대만의 사이버 보안 기업 팀 T5의 찰수리 수석 애널리스트는 자료에 기재된 공작 수법 등을 봤을 때 유출된 문건은 진본으로 확신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렇게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여론 조작을 위해서 서방 국가들의 SNS를 이용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국이 서방 국가들의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중국은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호주 또 우리나라 등에도 다양한 형태의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건 이런 해외의 여론 조작을 하는 중국의 행태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월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경쟁자와 적들은 허위 정보를 통해서 의심과 냉소주의, 불안정을 부추기면서 민주사회 내부의 균열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허위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직접 거론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에 이어서 지난해 9월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정부가 어떻게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선전을 퍼뜨리고 국제정보 환경을 왜곡시키는지를 기술한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이 아프리카 케이블 TV 플랫폼을 사들인 뒤에 구독 패키지에서 국제뉴스 채널을 제외하거나 동남아 미디어 기업을 인수해서 친중국 보도를 하게 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리는 외국 적대 세력들의 정보 조작에 맞서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파트너, 동맹국들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서방 국가들의 여론 조작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해 5월 25일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는 중국 공안부가 직접 개입해서 어떻게 해외의 여론 조작을 하는지 그 실체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해외 웹사이트인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는 지난해 5월 24일 중국 공안부 제11국이 지난해 3월 24일 모든 공안국의 온라인 정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부대를 파견해 해외 사이버 군대와 여론전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한 달간 베이징에서 전국에서 40여 명의 특수 네트워크 수사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자, 또 데이터 마이닝 백본이 참여하는 특별 수사 전투를 조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는 이어서 이 문서가 우편함 폭파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면서 특수작전을 담당한 부서는 11국 24지부, 또 담당자는 후펑밍이었고 문건에는 내부 전화와 휴대폰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공안국 네트워크 보안 부대가 문건 서두에서 거론되고 있고 말미에는 해당 공작에 참여한 32명의 실명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나 디지털 타임스는 온라인 검색과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 문건에 나열된 공안원들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중 11명이 다양한 지역의 사이버 공안이었다는 점에서 문건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공작을 주도한 중국 공안부 11국은 네트워크 보안 보호국으로 이 컴퓨터 및 정보 네트워크 관련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흔히 인터넷 공안으로 알려진 국가정보 네트워크 보안 감독 공안을 관리하는 내부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연구소 수주인 소장은 중국 공안부 11국의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 문건의 신빙성이 매우 높으며 중국 측이 단순한 여론전이 아닌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위한 공작으로 의심된다라고 이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수진 소장은 이어서 여러 성 및 도시의 보안부대가 훈련을 위해서 베이징으로 소집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중국 공안부가 주도하는 사이버 군대의 존재는 지난 2018년에도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서 실체가 드러난 바 있지만 중국 공안부가 실제로 서방 국가의 여론 조작을 위한 사이버 공격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 소장은 또한 중국의 사이버 군대가 최근 미국령 괌에 보안 정보 및 군사기밀 탈취 등의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전적으로 중국 해커들에 의한 공작임이 확실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 내용으로 본다면 중국이 서방 국가를 위한 이 사이버 공작이 중국의 한 지역이나 특정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또 동시에 어떤 표적 국가로 삼은 작전 목표를 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작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내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에 펼쳐지는 팀들과 협업을 통한 공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여론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나 공작 주체가 어느 곳인지는 그 실체가 모두 밝혀진 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도 중국의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조직적으로 벌이는 댓글 공작이 수치로 확인돼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연구팀을 중심으로 한 국내 안보 관련 연구팀 분석 결과 댓글은 주로 중국 우월주의나 한국 비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반일 선동은 기본이었고 반중 여론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글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지역 세대,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런 여론 조작 글들은 그해 9월에서 12월에만 최소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국내 여론을 갈라치고 민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중국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 공간을 파고들고 있음이 확인된 겁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지난 2023년 11월 13일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유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서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되기 전에 차단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내 여론 조작을 위해서 가짜뉴스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중국이 선전선동을 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여론 조작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론을 쥐고 흔들면서 중국 친화적인 분위기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궁극적으로는 친중국적 정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 공작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통일전선 전술은 국내외 주요 사회 세력하고 유력 인사를 통합해서 우호 세력을 확보하고 적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전술입니다. 이런 중국의 전술에 대해서 우리는 한시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